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무려 10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라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도 수비 가담에 치중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결승골은 넣은 해리 케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점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은 팰리스전에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포백을 세우면서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백에서 지속적으로 팬들의 비판을 받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에릭 다이어를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4-2이나 상황에 따라 3-5-2로 변형하여 빌드업을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었습니다. 이에 윙백들이 좌우측 스토퍼와 풀백을 오가면서 밸런스를 잡았으며 빌드업에 관여했습니다. 화제가 된 건 경기 후 해리 케인의 인터뷰인데요. 해리 케인의 인터뷰에 공감을 하는 반응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흥민을 수비시키는 토트넘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반응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케인은 세트피스는 경기의 큰 부분이다.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은 손흥민이 스피드로 팰리스의 역습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손흥민은 그 역할을 매우 잘 해냈고 후방에서 결정적인 헤더를 몇 차례 보여줬다며 손흥민의 집중력 있는 수비를 칭찬해줬습니다. 케인이 칭찬한 장면 중 하나는 후반 10분에 나왔던 상황인데요. 토트넘이 프리킥을 진행하는데 공격수인 손흥민은 전담 키커도 아니었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을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위치는 하프라인 근처였습니다. 메이슨 감독 대행은 팰리스의 역습이 위협적이라고 판단해 속도가 빠른 손흥민을 후방에 배치하며 전술적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스피드와 스프린트가 빛을 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후반 10분 토트넘 프리킥이 팰리스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팰리스는 단번에 마이클 올리세로 향하는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좋은 수비 집중력으로 팰리스의 역습 패스를 차단했습니다. 케인은 이러한 장면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모습을 칭찬한 것입니다. 메이슨 대행도 공격수들이 더 많은 골을 넣고 그러면 찬사를 받겠지만 팀으로서 뛸 때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면 팬들이 또 고마워할 것이다. 손흥민, 케인, 히샬리공 같은 선수들이 키와 속도를 이용해 공을 가져오고 경합하고 공격수를 따라가면서 팀을 위해 뛰는 모습이 우리가 보고 싶은 걷기라며 손흥민의 헌신적인 태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을 평가할 때 항상 대부분의 시선은 공격에서의 영향력, 공격 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과 직접 호흡하는 이들은 손흥민의 가치를 공격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 많은 매체들의 평가를 보면 공격수들 중 평점 1위는 해리 케인이었고 평점 2위는 손흥민이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투톱으로 나선 히샬리송은 공격수 중뿐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평점 순위고 꼴찌 혹은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만큼 수비적인 기여도도 낮고 본연의 임무인 공격수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히샬리송이 아닌 손흥민을 톱으로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팰리스전에서는 해리 케인이 결승골을 넣었지만 답답한 공격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남은 3경기에서는 공격수는 손흥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의 많은 팬들도 지난 시즌 득점왕을 공격수로 쓰지 않는 토트넘 전술 참 대단하다. 영국인이 아니라서 홀대 받는 건가? 포로는 거기서 슈팅을 왜 하지? 손흥민이 만만한가? 저기서 손흥민의 스프린트를 볼 줄이야. 너무도 안타깝다. 저러다 무릎 연골 다 나간다. 말년에 이게 뭔가 등을 이야기하며 매우 안타까워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풋볼 런던도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부진했던 히샬리송을 제외하고 공격수 자리에는 손흥민이 위치해야 할 것이며 왼쪽 미드필더로 클루셉스키, 세세뇽, 벤 데이비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브닝 스탠다드에 댄 킬패트릭 기자는 아예 토트넘이 8위로 시즌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4위를 하지 못하면 6위까지 진출하는 유로파 리그나 7위가 참여하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수준이 떨어지니 그냥 참여하지 않고 리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도 지지하는 댓글을 쓰며 공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스날과 첼시 등은 유럽 대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팀을 리빌딩하고 재정비하여 차기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킬패트릭 기자는 덧붙여서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재부팅이 필요하다. 유럽 대항전에 안 나가는 건 토트넘 새 감독에게 스쿼드를 평가하고 팀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한다. 아스날과 첼시도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다. 레비 회장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남은 3경기에서 공격수로 출전해서 본인의 장기인 공격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또 한 번 미드필더로 출전시킨다면 아예 정말 파리를 통해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로 더욱 이적이 수월해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25년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가장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적기라서 주급 충당 및 선수단 개편을 위해서는 올 여름에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빅클럽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 여름에 닥트넘을 탈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